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개념 영상입니다. 네, 영상을 보기 전에 다른 영상을 하나 또 보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사인 30도가 걸어간 거리는 높이의 몇 배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얘는 걸어간 거리는 높이의 몇 배? 2분의 1이다. 이렇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걸어간 거리는 높이의 몇 배냐? 여기가 지금 30도가 이렇게 90도가 되면서 높이랑 걸어간 거리랑 똑같아. 1. 그죠? 0도일 때는 높이가 없어요. 네, 0. 이렇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과 짝지어서 이 각도 사인 30도가 얼마였고 사인 90도가 얼마였고 사인 0도가 얼마였는지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사인의 지금 정의였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정의와 비교해서 보시면 사인 알파는 우리 중학교 때 빗변분의 높이로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사인은 높이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가 빗변분의 높이였죠. 네. 그리고 이 코사인 알파를 얘기하면서 코각이라는 이야기를 영상에서도 봤는데 코각은 90도를 만드는 각입니다. 그래서 90도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예전에는 90도를 각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90도가 딱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피타고라스가 3, 4, 5 피타고라스의 수를 발견함으로써 3, 4, 5 비율을 가지고 오면 딱 그게 정확히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수 되게 신비롭게 생각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 90도에 집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90도랑 관련 있는 각이 바로 코사인이다. 그래서 사인에서 알파의 코각은 90도에서 알파를 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인 90도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와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얘는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90도에서 알파를 빼면 베타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분의 지금 이 길이가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자 이쪽에서 이쪽 여기 빗변분의 높이 사인 베타 값을 찾으면 아까 빗변분의 밑변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베타와 실제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인 베타가 바로 사인 90도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사인은 사인과 연관된 개념이다.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영상에서 확인을 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할 텐데, 우리의 목표는요, 이 사인과 코사인의 서로 관계, 사인과 코사인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의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 당장의 목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지난번 부등식, 방정식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다 연결된 개념이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역이다. 함수의 정의역을 따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를 할 때도 지수함수에서 자 y는 2x 이 x 자리에 정의역이 우리가 실수 전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이 실수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수의 확장을 우리가 그동안 했었어요. 지수를 확장하는 일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를 들어가면서 정의역을 우리가 뭘로 잡고 싶으냐면 실수 전체로 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자리에 원래 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 각이 들어가는 x자리에 그쵸? 사인 30도, 90도 이런 각이 들어가는 자리에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의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실수 전체로 하기 위해서는 양의 각도 있어야겠지만 음의 각도 있어야 돼. 음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던 자연스러운 이 방향을 우리는
예,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이 양의 방향과 반대로 도는 이 방향을 우리는 음의 방향이다 라고 할 겁니다. 색깔이 잘 안 변하네요. 예. 예. 음의 방향 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원래 따르던 방향은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정의를 하는 이유는 각을 양수, 음수로도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각이라는 걸 좀 정할 때요. 두 직선이 벌어진 양, 이 양을 우리가 이 도형을 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을 정의할 때 우리가 이 선을 고정된 어떤 반직선에서 시작해서 회전한 양, 반직선 OP가 회전한 이 양만큼을 우리가 각이라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고정된 반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요. 반직선이 회전했어요. 이 회전하는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 뿐입니다. 각에 방향을 주고 그때 각을 만드는 이 반직선, 두 개의 반직선에 고정된 반직선은 시초선, 회전하는 반직선은 동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양, 이것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 전체가 되려면은 무한히 큰 수도, 무한히 작은 수도 정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여기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러면 360도를 돈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바퀴를 돌면 720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더 회전하면 알파도라고 이만큼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회전을 했는데 두 바퀴 회전하고 지금 알파도까지 회전했어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정해지더라도 알파도가 지금 몇 번 회전했냐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우에는 자 360도만큼 두 번을 회전하고 알파도만큼 더 간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각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각을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자 음의 방향으로 또 회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할게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360도 마이너스 360도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60도 돌고 자 다시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면 이것도 알파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자 마이너스 360도 한번 회전했어요. 그쵸? 그리고 알파도만큼 한번 간 거. 그래서 다 이게 지금 동경의 위치는 서로 같죠. 음의 방향으로 한번 회전했다가 양의 방향으로 알파도만큼 간 거. 이거나 혹은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또 알파도만큼 돈 거. 이것도 다 동경의 위치가 같잖아요. 다 같은 각의 크기로 볼 거지만 지금 각이 더 훨씬 크고 더 작은 각의 크기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60도 곱하기 자 회전을 두 바퀴 양의 방향으로 했으면 2, 음의 방향으로 했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n 더하기 알파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 표현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으냐면 각을 지금 이 x를 정의역을 무한히 큰 수, 무한히 작은 수까지 확대하고 싶은데 그걸 얼만큼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몇 바퀴 회전하고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회전했는지로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일반각 표현이라고 할 거고 얘는 회전한 바퀴 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양의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음의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n은 여기서 정수를 뜻합니다. 보통 그리고 n은 정수를 뜻하고 알파도는 보통은 0도에서 알파는 360도 사이의 그런 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지금 여기 x를 실수 전체로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양수, 엄청 큰 수, 음수, 엄청 작은 수까지도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우리가 사분면에 와서 우리가 함수니까 그래프도 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시초선을 x축의 양의 축으로 잡고, 그죠? 시초선을 x축의 양의 축으로 잡고 회전한 각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회전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을 이제 사분면으로 자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선을 양의 x축으로 잡고 회전한 만큼 이제 동경이 멈추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30도 회전하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이거 2분의 1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얘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밑변분의 높이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몇 사분면의 각이냐, 동경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4사분면 각이라고 하는데 그 각을 굳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을 따져주는 이유는 각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 값의 부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몇 사분면의 각인지 우리가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연습해야 하는 것은 일반각 표현이 나왔을 때 얘가 도대체 회전을 해서 몇 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해 있는지 따져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자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자 지금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기 위해서 자 양수 음수까지 확장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수 작은 수까지 각의 크기를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거는 도라는 얘기죠. 몇 도, 360도, 180도. 그래서 이렇게 도로 나타낸 것은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각의 실수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을 실수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얘는 지금 도지, 몇 도지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을 실수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단위를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생각, 각의 실수화를 위해서 자연스러운 생각이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시면 자,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원의 둘레를 우리가 2파이 r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을 여기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회전을 할 때 자, 얘를 지금 시초선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동경이라 생각하고 회전을 해서 각이 결정이 될 때 이 길이로 우리가 각이라고 하자. 이 아크, 호의 길이를 각이라고 하자. 호의 길이를 각이라고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이는 실수니까요. 그쵸? 그래서 호의 길이를 각으로 하면 좋겠다. 그때 기준은 반지름이 굉장히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 이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지름을 1로 해서 기준을 잡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가 반지름이 1이니까 2파이가 되었는데 이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18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2파이에서 절반이니까 파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1인 호의 길이를 갖고 각의 크기를 정하기로 했는데 그때 180도를 보니까 딱 파이가 되더라. 원의 둘레의 반이니까 파이가 되더라 해서 180도를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냐면 자 단위를 변환해요. 파이라고 약속하자. 그래서 180도는 실수가 아니지만 파이는 3.14159이 무리수죠.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지만 단위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180도가
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180도의 절반은 자 90도죠. 그래서 얘는 90도는 2분의 파이. 자 180도의 3분의 1배에서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고요. 90도의 또 절반이니까 45도는 몇 파이? 예,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0도는 180도의 6분의 1배니까 6분의 파이. 그리고 0도는 예, 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 주시면 180도가 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그걸 갖고 다른 각의 크기도 실수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각을 일반 각으로 확장해서 큰 수까지, 큰 각까지, 작은 각까지 확장을 했고 그리고 그 각을 실수화하기 위해서 호도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